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고 현재 일어나는 국내 강력 사건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일본이나 해외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영상을 촬영을 하기 시작했지요. 해외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주 열심히 2달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주시고 또 더 큰 채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탐정 방송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재미있게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이틀이요. 멕시코 괴물 부부입니다.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을 토막내고 인육까지 먹습니다. 멕시코 주 법원은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후안 카를로스 에르난데스와 부인 파트리시아 마르티네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요,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하고 유기하고 인육을 먹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건의 사건에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된 셈이지요. 그런데 선고 공판에서 중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그 순간 이 부부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피고들을 지켜봤다는 한 피해자 가족의 말에 의하면 섬뜩한 느낌이 들어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다라고 합니다. 토막낸 시신을 유모차에 싣고 가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안에 토막난 시신들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냉장고에도 보관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살해된 여성들은요,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인육을 먹었다라고 본인들이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부부가 인정한 이 죄 말고 그 밖에 다른 죄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된 2명 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최소 6명을 본인들이 진술한 것에 의하면 최소 6명을 더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많게는 10명 이상을 부부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작년에 뉴스가 전해진 기준으로는 그래요. 중요한 건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남편 후안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풀려난다면 나가서 또다시 여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찰에게 진술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에카테페크가 이제 그쪽 지역 이름인데요. 에파테페크의 괴물 부부라는 별명까지 붙습니다. 자, 여성과 관련된 재판 5건, 사망자 명예훼손 시신 유기에 대한 재판 1건, 유괴에 대한 재판 2건이 진행 중이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부부에게 선고되는 징역을 모두 합산하면 징역 100년은 넘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한국에 알려진 뉴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자, 이 지역이요, 에카테펙이라는 지역이 멕시코시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고요.
이 당시에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실종이 됩니다. 사라진 여성들을 찾기 위한 수사를 경찰들이 벌입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 수상한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가면 보통 딱 보면 아기 발이 밑으로 좀 나온다든지 이렇게 아이를 좀 케어하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을 보면. 그런데 유모차 안에 실려 있는 게 아기 같지가 않은 거야. 유모차 안에 아기 대신에 상자가 있고 어떤 자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유모차에 있는 내용물도 이상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물건들을 쌓은 듯한 상태에서 부부가 각각 유모차를 끌고 동시에 움직이는 모양새도 이상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불신 검문을 해요. 이 경찰이 이 부부를 세워놓고 불신 검문을 합니다. 불신 검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유모차에 실려 있는 자루하고 박스를 개봉을 했겠죠. 개봉을 했더니 여성들의 토막난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부부가 멕시코에 집을 2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2채를 뭐 소유했는지 렌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데요. 집 안에는 여기저기 토막난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냉장고 안에도 훼손된 시신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동이가 있었는데 양동이 안에도 시신 조각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벗겨진 옷가지들도 집안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쯤 되면 살인 팩토리죠? 살인 공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당신들 이렇게 죽였습니까? 예, 죽였습니다. 다 자백합니다. 자백을 했고 연쇄 여성 실종자들의 범인임이 밝혀집니다. 사람이 살해한 여성은요, 결과적으로 거의 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정집이잖아요. 가정집인데 어떻게 이 여성들을 집으로 다 유인했는지가 궁금해지지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피해자의 집을 쳐들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의 살해를 보통 우리는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 여자들은 훼손된 시신들이 다 집안에 나뒹굴어져 있는데 살인은 그럼 어디에서 했는지가 궁금해지지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살인의 행위도 집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밝혀집니다. 즉 살인 공장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자, 피해자를 그러면은 유인을 했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어떻게 유인을 했을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연락 오는 사람을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집으로 오라고 해서 특수 제작한 칼을 사용해서 그리고 힘으로 제압해서 살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살인은 남편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 아내는 일종의 여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죽이고 나서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을 하고 이 훼손한 시신을 요리해서 먹기까지 했다라고 지네들이 진술합니다. 부엌으로 보내진 시체는 부인 파트리샤가 요리를 해서 함께 부부가 먹었다고 하네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여성의 시체가 화장실에 있었고 남편이 저한테 고기를 조금 잘라서 줬어요. 그 고기로 저는 요리를 했고요. 우리는 함께 먹었습니다. 아,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나머지는 쓸모없는 고기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부분들은 유기하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유모차에 끌고 싣고서 그냥 버리러 가는 길에 걸린 거지요. 자, 피해자 중에 상당수가 미혼모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엄마를 살해하고 이 엄마의 시신을 먹고 그리고 그 아이를 팔아치운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는요, 빨리 나가서 또다시 여자를 죽일 것이다. 풀려난다면. 이라고 말을 해서 경찰을 경악해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이제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이 성장 과정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안 카를로스의 어머니가 매춘 여성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 이후로 여성들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가 유태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지요.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돈 많은 유태인들 남성들과 많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커왔다라고 해요. 히틀러가. 그래서 유태인 남성들에 대한 어떤 증오가 어릴 적부터 발현될 소지가 있었다라고 어떤 자료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탐정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제가 스튜디오에서 확인을 하니까 30대 중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은 이 가정 환경과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춘 여성이었던 어머니가 결국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들을 맹목적으로 증오를 하게 됐고, 이 증오하는 감정들이 쌓이면서 어른이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범죄자로 발전했다. 함께 살고 있었던 파트리시아라는 여자는 이 여자 역시 후안 카를로스의 엄마처럼 이 후안 카를로스와 동거를 하기 전에 매춘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약간의 정신적인 좀 지체가 있었다. 정신적으로 약간 좀 모자랐다. 또는 문제가 있었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에카테펙의 집에서 함께 살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4명이나 돼요. 살인, 시신유기, 시신훼손, 뭐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형량과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는 소식을 받은 게 뭐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카를로스는요, 재판 과정에서 풀려서 나가면 사람을 더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목표로 한 숫자가 있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 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멕시코는요,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난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 관련된 사건을 분석을 하고 이 가해자가 왜 이런 사이코패스, 이런 범죄자가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도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됐든 간에 세상은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건 인간이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강력한 엽기적인 사건들도 앞으로 분석을 좀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니제 사건을 포함해서요.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